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롱베니트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ML의 시장성과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오토ML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제 오토ML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동되고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라는 이제 SES 오토ML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은 다한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통계적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던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 라이프 사이클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데이터 준비를 하고 데이터 탐색과 분석과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이 결과가 이제 현업단에 배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단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SES에서는 각 프로세스 단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 프로세스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작업과 데이터 분석 탐색 및 모델링 부분에서는 다양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링 자동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린 것보다는 좀 핵심적으로 이게 좀 특별하다는 오토ML 상에서 가장 특이한 기능들이랑 혹은 현업단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데모에 보여드리기 앞서 저희가 오늘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데모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은 심정지 응급 입원 환자의 생존 예측 모델이란 주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할 것이고, 목적으로는 심정지 증상으로 입원한 응급 환자의 사망 및 생존에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하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자 상태를 타겟 변수로 하여서 키와 몸무게 등 다양한 의료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뭐 결측치도 포함되어 있고 정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토ML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 설문지상에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 부분까지가 오토고 어디가 자동화되어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프로젝트를 일단은 저희가 생성을 해볼게요. 데모1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했고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분석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거는 분석 로딩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 형태가 생각된 것을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예측을 하는 타겟 변수인 환자 상태, 환자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타겟 변수로 지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로딩된 상태에서 분석 요소들을 보시자면은 다양한 분석 요소들이 있는데, 흔하게 데이터가 뭐 로딩된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를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로지스틱 회기를 적용하고 이제 신경망도 적용하고, 이제 로지스틱 회기가 적용이 안 됐네요. 적용이 되면 이런 수동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신경망이라는 로직을 적용하고 로지스틱 회기라는 모형을 적용해서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토ML이 어떤 부분이 오토ML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과정이 자동으로 제한된 시간 1분 내에,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가장 짧은 1분 내에 기계가 알아서 데이터의 형태와 결측치를 파악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생성하는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오토ML에서 가장 오토스러운 전반적인 모델을 기계가 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피처링, 모델 셀렉션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보시는 모델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뭐 방금 앞전과 한 과정과 비교하자면은 자동으로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결집값 처리라든지 변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적용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기계가 자동으로 구성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구성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제 파이프라인 실행시키면은 각각의 모델 단의 이제 퍼포먼스를 자동으로 평가해서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토ML이라고 자동화가 됐다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특성을 나타내게 되겠고, 보통 보시면은 그래서 오토ML 상에서 이제 제일 많이 트라이얼 앤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델의 선택 부분이라든지 혹은 변수 변환 부분, 뭐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이제 차후에서 약간 보시게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동화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좀 주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데이터 준비 부분에 어떤 기능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데이터를 일단 업로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정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약간 특징적인 점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오토 ML 플랫폼 상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결측합 처리인 콜레스테롤이라는 변수는 결측합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같은 변수에 대해서 센터링 및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기계가 자동으로 판독을 해서 이런 추천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결집값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지금까지 보시는 이게 반자동 형식의 데이터 클린징이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후에 보시겠지만 프로세스상에서 자동으로 결집값 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반자동 형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한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 라이프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 분석과 모델링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각화 분석을 보시자면은 데이터 로딩한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의 범주형 데이터 혹은 측도형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인식이 되게 되겠고, 시각화 분석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보통 클릭을 통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 상태 사망과 생존을 나타내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기계에게 물어보면은, 플랫폼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온 거죠. 환자 특징이라는 변수는, 환자 상태라는 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문장 형식으로 기술이 되고, 이 환자 상태라는 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번 당시 나이가 가장 상관성이 높다.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다. 이번 당시 나이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 이번 당시의 나이가 보통 젊었을 사람들이 생존한 확률이 더 많았다. 이번 당시 나이가 좀 많았었던 분들은 사망을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문장단에서 다양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주형 변수를 포함해서 이제 수치형 변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예, 콜레스테롤 수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변수는 뭐 입원 당시 나이다, 또 수축기 혈압과 그 다음에 상관성이 있다 등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클릭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문장 형태 혹은 적합한 시각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실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부분이 되겠는데요. 모델링 부분을 보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부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스토리 라인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매뉴얼하게 작업을 했었고, 두 번째는 기계가 추천하는 자동 분석 방법을 통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었었고, 세스 오토ML에서는 반자동 형식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어떤 분석 틀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분석 플랫폼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CS AutoML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템플릿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 형식 혹은 자동 모델링하는 전체 자동 방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 자동 모델링 방식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동으로 되는 방식이 있겠고, 템플릿 기반의 모델링 방식, 즉 지금부터 보시게 될 모델링은 기본과 중급과 고급 모델링 템플릿을 제공하고, 각각은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와 또 복잡도의 형식에 따라서 기본과 중급과 고급 템플릿 모형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급 모델링 템플릿 가운데서 자동 조율 모델링 템플릿 같은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 튜닝 부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파라미터 오토 튜닝이 지원되는 기능이 되겠고, 또 뭐 AutoML 상에서 가장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이제 손이 많이 가는 피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특화시킨 피처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가장 기본 템플릿을 보시자면은 하나하나씩 클릭을 통해서 템플릿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템플릿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템플릿 모양이 되겠고, 저희가 중급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중급 템플릿 모양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템플릿 형식이 제공이 되고, 이제 고급 템플릿을 그냥 적용하면 그러니까 고급 템플릿 가운데서 또 자동 조율이 포함된 템플릿을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튜닝이 되는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 형식에 맞는 이런 템플릿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템플릿 생성만 하고 이제 실행을 안 시키게 됐는데, 이제 실행을 하나씩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 정해진 대로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서 전체적인 모델 비교까지 가는 과정이고, 또 실행되는 동안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 튜닝 하는 부분까지 적용을 했었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포함되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도 돌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된 부분만 일단 살짝 좀 보실게요. 파이프 실행이 완료된 부분부터 보시자면은 이렇게 모델 비교라는 부분의 최종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시자면은 저희가 활용한 다양한 생성된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선별 기준은 KS 통계량이라고 하는 특정 지표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이러한 지표는 디폴트 값으로 KS 통계량이 잡혀 있는 것이고, 다른 지표 값은 뭐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기 통계량을 ROC 커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에러 값을 쓴다든지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디폴트 값으로는 케이스 통계량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출돼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생성시켜 가지고 비교한다는 맥락은 똑같은데 자동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모델링을 수행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 또 특징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은 있어 가지고는 분석가들이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피처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피처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는 전체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동으로 한번 해봤고, 기계가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고, 또 각각 템플릿을 반자동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모델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지 파이프라인 비교란을 가보시면은 저희가 했던 전체 과정을 평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로딩된 정보에 따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모델링 결과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고급 튜닝 방법을, 고급 템플릿을 쓴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 튜닝을 쓴 방법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앙상블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다라는 결과가 보실 수 있게 되겠고, 이러한 결과를 추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란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했던 모든 작업에 대한 일목요연한 결과들이 이제 문장 형태로 나오게 되겠는데, 아래 하단부에 보실 수 있는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델의 퍼포먼스 결과가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이프라인 에 사용된 모델이 선택한 변수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썼는데, 그 알고리즘들이 뭐 어떤 판단 결과를 내렸냐, 즉 총 3개의 모델이 공통적으로 수축키 혈압과 입원 당시의 나이, 성별, 이런 3가지 변수가 공통적으로 3개의 모델에서는 중요한 변수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 이런 결과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게 됐고, 상세한 워딩 같은 부분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상세 정보를 이제 읽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모델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느냐, 아까 앙상블 모델이 가장 좋았다 그러는데, 이 모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입원 당시의 나이가 가장 사망과 관련 있는 변수다.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두 번째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다라는 부분에 이제 통합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했었던 전체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분석 템플릿 형태로 분석이 돼서 하나의 템플릿을, 그러니까 시각화된 템플릿을 이제 최종 결과 리포트로 산출하는 과정을 보셨고,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많은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보셨습니다. 오토 ML이라는 컨셉 하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오토 자동으로 프로세스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세부 중간중간에 이제 세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항상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상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쫙 처리돼가지고 분석이 됐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런 변수는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또 어떤 의미를 뒀는지에 대한 상세 부분의 추가적인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AutoML 플랫폼에서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AutoML에서 말할 수 있는 자동 피처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시게 되겠게요. 일단은 처음에 데이터 상태에서 저희가 피처 머신이라는 분석 노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나고, 그 피처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피처가 가장 뭐 우선순위가 높은지, 중요도가 높은지를 생성해내는, 어떻게 보면 AutoML 과정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 이외에 뭐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상값을 탐지한다든지, 또는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또 피처를 추출한다든지에 대한 다양한 세부 분석, 단위 분석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피처 머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보실게요. 실행이 완료됐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 활용한 입력 변수에 다양한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고, 그런 피처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피처 순위를 선정을 하여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고, 이런 각 변수마다의 많은 파생 변수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된 피처, 이 본 과제에 적합한 이제 통계량을 기준으로 하겠죠. 통계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제 뭐 과정상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통계적인 특성을 통해서 피처 순위를 매겨서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스 플랫폼에서 좀 약간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약간 저희가 뭐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모델, 특히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형태 해가지고 설명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변수 중요도라든지 부분 상관성 도표, 혹은 그러니까 로컬 해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아이스 도표라든지 라임이라는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서 주장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해석 지원 가능성을 좀 지원하는 도표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한 후에 이제 신경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 가능한 어떤 그 추가적인 부분을 이제 합해서 이제 보시면은 모델 해석 가능성이란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뉴럴넷이나 딥러닝 부분에서 설명 못했던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PD 도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그러니까 파셜 디펜던시 도표라고 불리는 어떤 이런 차트를 통해서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고, 대체 모델 변수 중요도라든지 요즘 현재 연구되는 머신러닝 쪽에서 연구되는 이제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분석 지표들이 이제 같이 추가돼서 이제 평가나 혹은 분석 해석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모델을 저희가 생성하고 아까 전에 봤던 프로세스 상에서 최적의 모델이 선정이 되는 것을 이제 봤을 텐데요. 파이프라인 비교상에서 아까 말한 챔피언 모델로 뽑힌 거, 이제 앙상블 모델이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뽑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업단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등록을 시키고, 모델을 등록시킨 이후에 모델을 게시를 하게 되면은 방금 등록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현업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앙상블 모델을 썼는데, 이 앙상블 모델이 나타낸 거는 이제 응급 환자 생존성, 이러한 형식으로 게시가 되게 되면은 응급 환자에 대한 상태 정보에 따라서 이 환자가 이제 생존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현업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디플로이 단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다양한 이 모델링의 기법, 혹은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자동으로 구성되는지, 혹은 피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자동으로 피처를 생성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단까지 쭉 한번 보셨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오토 ML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쓰이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 뭐 오토 ML이란 거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 세부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려면은 현업단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세스 AutoML 플랫폼에서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셨던 것처럼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AutoML, 아까 뭐 머신러닝 형식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만 삽입해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을 결합시켜서 기존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AutoML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뭐 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되게 다재다능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펑션 위주로 되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상세한 부분이나 보통 분석 방법론에서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그 변환 종류나 아니면 다양한 응용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데모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